자, 민주당 3명의 대선 주자들 지금 아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정책 경쟁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새 후보 오늘도 정책 관련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비와 투자 위축 등 침체된 국내 민생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경제 대책단을 출범시키고 또 수시로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보 국방의 기초를 한미동맹에 기초한다. 사드에 대한 한미군사동맹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께 제안하고 또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공정 등록금으로 학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청춘들에게 청년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를 확장해서 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 본인들의 어떤 캐릭터, 성격을 좀 존재감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준비된 대선 주자다라는 것을 이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감 아닙니까? 네. 그것을 파고들기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청년 배당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보관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상대 후보의 어떤 차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죠.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좀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심 차장? 작년 총선 때 영입됐던 삼성전자의 상무 출신, 네. 그 고졸 출신의 굉장히 신화 같은 분인데 그 삼성전자 출신의 저분께서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반올림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 반도체 때문에 뭐 백혈병 같은 것들을 얻어서 불행하게 뭐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단체군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그 반올림이 계속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네.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들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전문 시위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아하. 기자단 5찬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그런데 결국 양양자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 큰 상처 남긴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특히나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을 영입한 이유가 삼성 출신인데 삼성 편들어주기 위해서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서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 정치해달라라고 영입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만 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언동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양양자 최고위원이 사과를 즉각 했는데 사과를 했다고 해서 뭐 입장이 변하거나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본인이 사실관계 같은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네. 또 게다가 지금 정치적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의당 그렇죠. 같은 데서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돕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인데 대선 주자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즉각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도 뜨거워했나 봅니다. 대신 또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백혈병 그 피해자분들 또 그 유족들은 저나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분들께 뭐 좀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들이 자꾸 잡음에 휩싸이고 구설수에 올라요. 최근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영입됐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게 운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걸 운으로 돌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어떤 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몰리는 사람들이 어떤 구설에 올리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에게도 결코 이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세론에 기대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주변에 이 전문가 그룹을 포진시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옥석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혹시 대한민국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문 전 대표가 이 대세론에 취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그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그 효과적으로 그 바꿔낼 수 있는 진짜 인재를 영입하는데 네.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들만큼이나 그 아내들의 행보도 점점 발이 넓어지고 바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 이 시장을 대신해서 대전 충남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단히 버텨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앞으로 점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고 나가는 것이 저는 제가 밥을 잘해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힘내서 더 많이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의 아내들, 부인들 가운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은 지금 1박 2일로 광주를 방문한 지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이니까 광주에 가서 하루를 꼭 자고 오거든요. 네. 매주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취약지라고 여겨지는 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데 네. 그 문 전 대표가 이제 전국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호남 공략을 그 책임을 맡아서 네. 그 부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또 내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죠.